가상자산도 트럼프 행정부 사기 동안은 좋아질 겁니다. 뭐 누가 생각해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쪽 산업 전체 인프라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런 방식을 살아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맞다트리다 그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경상, 비경상 이 소득 구분을 잘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고 어느 걸 추구하고 있고 내 소득 중에 원천이 뭐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갖고 가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막 하시면서 그냥 사회생활 쭉 해나가다 보시면은 종국에는 이제 해외 지수 투자하고 이러면서 연금처럼 소득이 오기 때문에 그냥 오늘 번 돈을 그냥 오늘 다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하루하루 되게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미국인처럼요. 저희는 20년 후에 미래가 걱정되니까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은 미국인들은 퇴직연금이 짱짱하니까 오늘 그냥 잔디를 깎을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더민주 야당이 가상자산세를 유예를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지켜봤었는데 뭐 저한테도 막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리 원칙상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금투세 때도 그랬거든요. 배당을 금투로 넣어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랑 다 반대로 간 걸 보면은 이제 저는 뭐 그냥 나한테 자문하지 마. 나한테 자문해봐. 별로 좋을 것 없다. 어쨌든 이런 바로 가상자산 유예하기 바로 전에는 코인 과세를 시행할 것 같았죠. 시행할 것 같아가지고 좀 막 난리가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난리가 나기 직전이었던 것 같고 조세위 안에서도 막 합의가 안 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주말을 통해 가지고 더민주가 가상자산 유예로 박선대 원내대표가 발표를 했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하겠다 해서 180도 돌려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약간 붕 떴죠.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를 25년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을 해왔는데 청년층이 다수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금 다 뜯어간다, 다 뜯어 민주당 막 이러면서 비판하니까 지도부가 과세 유예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두 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세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종전 레거시 세력이랑 이제 친 이재명계 세력이 있는데 그 이재명계 세력에서 지도부가 이제 반발을 한 거죠. 반발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 최종 유예를 결정하니까 진성주 의장이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보진 못했는데 몹시 당혹스럽다. 자본소득 과세가 상향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뭐 감세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차피 감세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상자산도 무조건 감세하고 금투도 감세하고 요즘은 상법 개정이나 이런 개혁 이것도 하지 말자 하거든요. 여러분 국민의힘은 어차피 부자편입니다. 이걸 꼭 말로 해야지 알아먹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30대 분들한테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문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되게 올라가지고 국민의힘으로 피난한 건 되게 이해하는데 국민의힘은 친기득 세력이에요. 친기득 세력이기 때문에 뭐 30대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튼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무적인 판단을 한 그 배경이 되게 중요하죠. 정무적 판단을 한 배경은 상반기 말 기준으로 이게 금융위가 10월 31일에 낸 거니까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건데 24년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거래업자 규모를 보니까 하루 평균에 국내에 있는 17개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6조 원 정도가 거래되더라. 그러면서 작년 상반기 비교하면은 67%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에 얼마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어피티에서만 하루에 15조가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만 거의 20에서 25조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6조 거래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시장이 커졌는지를 예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시총이 55조 원이었고요. 우리 아까 기준으로 종목수가 1200개. 이게 코어죠. 작년 상반기에 645명인데 올해 상반기 778명이에요. 그리고 30대가 많이 써요. 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데이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반년 만에 133만 명 늘었어요. 코인을 하는 사람이 133만 명 더 늘었고 그리고 사실은 100만 원 미만이 훨씬 많아요. 100만 원 미만이 567만이니까 지금 100만 원 넘게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21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210만 명이 가상자산 과세를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닌 거죠. 200만 명이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200만 명 넘어가는 거랑 그다음에 연간 증가 속도 보면 그리고 요즘 보시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하반기에도 이런 여러 조사 데이터가 나올 건데 그냥 1000만 명 됐다 생각하는 게 맞죠.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명 정도가 하고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S&P라 부르죠. 진짜 S&P는 미국 주식 S&P고 디지털 S&P는 가상자산이 디지털 S&P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다 S&P야. 코스피, 코스닥이 괴랄한 희한한 자산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근본 자산이고 그냥 가상과 S&P는 근본 자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상반기에 3월, 6월 영향으로 보시면 6월 달에 이렇게 비트가 튀었거든요. 이때 비트 튀면서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이 다 튀었는데 현물 비트 이제 ETF를 승인하면서 이제 쫙 올라갔는데 유동성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비트 현물 ETF 승인하면서 비트 가격이 튀니까 5월부터 시차를 두고 서울에 강세가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가 7.7만 불까지 가다가 이제 5만 8천으로 꼬라박히는 그 과정이 8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8월부터 시차를 두고 9월부터 또 약세장이 오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뭐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와 함께 비트 약세가 만나가지고 약세장이 왔는데 요즘에는 얼마예요, 요새는? 요새는 9.6에서 막 10만 불 깰라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10이라는 숫자는 앞단위가 바뀔 때 저희가 맨 앞에 있는 그 라운드 넘버 바뀐다 하는데 미국인 기준으로 100K, 10만 불이니까 라운드 넘버가 바뀌면은 그럼 사람들 막 포모가 일어나고 할 겁니다. 이렇게 생기고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십진법 숫자에 되게 의미를 많이 두거든요. 근데 9땡K냐 10K냐에 따라서 되게 의미를 많이 주고 미국 상장 주식도 시가총액이 1트리언 달러냐 이제 아니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마존이 역사상 최초로 1T가 넘었었나 그랬었는데 아마존이 1T가 넘었을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막 아마존 1T 넘어간다 막 너무 비싸다 이랬었는데 요새 웬만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 다 2.5T, 3T 뭐 여기서 놀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내년 부동산 시장이랑 코인 시장은 되게 깊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소득 저는 이 그림을 그냥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득은 경상과 비경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경상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입니다. 대부분은 근로소득을 하실 거고 연초에 연말정산 하실 겁니다. 개인사업자 신고하신 분들은 사업소득이어서 보통 5월이나 6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죠. 종합소득은 경상소득 6개를 합친 걸 종합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연초에 그냥 끝내고 나머지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 과세를 하죠. 그래서 소득을 다 묶어가지고 과세합니다. 근데 비경상소득은 뭐냐면은 부동산 주식 가상이죠. 여러분 부동산 시총이 얼마예요? 부동산 6천조지만 아파트 4천조죠. 아파트 4천조 기준 시총 잡고 주식은 얼마죠? 한국 주식 현재 2천조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얼마죠? 미국은 60트릴리언 달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몇 천조가 아니고 그래서 미국 주식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은 얼마냐? 그게 1000억 불이 넘어가니까 지금 150조, 15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한국인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이 한 150조 정도 되는 거고요. 가상자산은 얼마냐? 가상자산은 아까 거래소에 예치된 원화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 요 금액이 이제 한 5, 60조 된다는 건데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해외 계좌가 또 130조, 140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가상자산 합쳐도 300조, 400조 넘어가요. 그럼 3, 400조 넘어가는 요 비경상소득을 주로 누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주로 30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이하는 뭐 코스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뭐 비전통, 비근본 자산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안 보실 것 같고 S&P랑 디지털 S&P만 보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상소득이 안 좋죠. 성장률이 안 좋으니까 근로소득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비경상소득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주식과 코인이. 그래서 비경상소득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뭘 한 거냐? 정부는 부동산은 양도세가 있고 주식은 금투세가 있고 가상은 가상자산 소득세가 있는데 주식 세금 안 걷겠다. 이제 해외 주식만 있죠. 가상 세금 안 걷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상하지 말고 비경상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상을 종합소득으로 보듯이 비경상도 비경상 종합소득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기본세율 과세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소득세율 구간 과세에 따라서. 소득세가 낮으면은 6에서부터 높으면 49% 내는 것처럼 비경상 소득도 그렇게 내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근데 경상비 비경상은 항상 더 유리하게 나오거든요. 비경상 소득이 항상 더 유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외국도 그렇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결국 주식에 비경상 다 합쳐가지고 20%만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세 높은 것보다는 비경상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경제다? 근로소득 경제와 생산 경제가 아니라 자산 경제의 시대다. 세법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산 경제가 됐는데 자산 경제에서 그 노출이 없으면 전혀 안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막 자산만 추구하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자산 경제에서 소위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경상소득이 높아야 됩니다. 경상소득이. 경상소득의 제1바다가 근로소득이고요. 근로소득이 기본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상, 비경상은 칼같이 구분하라고 했죠. 여러분이 부동산 임장을 많이 가는 거, 회사에서 이런 거를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으로 막 남한테 조언하고 막 부동산 투자 많이 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요.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부동산은 저는 부동산에도 잘 알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을 막 나 주식 막 아침마다 막 그 MTS 키고 막 이러면서 막 주식 보고 이러면은 그럼 그 순간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회사에서. 근데 하물며 만약에 한국식 K 대기업에서 코인을 켰다? 업비트랑 빗선을 켜가지고 막 코인으로 막 그 거래하고 막 임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막 리플핑 막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걔는 뭐 그 회사에서 더 못 다닐 수 있어. 그래서 비경상으로 하는 부분은 절대 노출을 하면 안 됩니다. 비경상이자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요. 조용하게. 그냥 정말 진짜 본인이 그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마치 본인을 정말 사토시처럼 행세를 하세요. 내가 주식은 정말 버핏처럼 워렌처럼 그냥 막 현인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 진짜 주식 부동산 진짜 몰라요. 가상자산도 진짜 몰라요.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제 지인 얘기해 줄까요? 저 여의도에서 증권사에 있었으니까 자산운용업에 있었는데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왔고 한토증권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주변에서 지인들한테 다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뭐 결혼을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끼리 밥을 먹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멀쩡하게 한국 남자가 증권사를 다닌다고 하면은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는 증권사 다니는 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 세대 설득이 어렵다. 그래서 특히 너 근데 뭐 집이라도 있어 하면 본인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서울대식이나 나와가지고 증권사에서 고액연봉 받으면서 멀쩡하게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 집도 없다고 하면은, 근데 일반 대기업이 아니라 증권사를 다닌다 하면은 너는 주식을 할 수 없는 포지션이지만 컴플 때문에 사람들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주식하다 돈 날렸구나, 도박쟁이구나 이런 얘기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를 바꿀 수가 없다면은 네 포지션이라도 바꿔라 해가지고 집이라도 한 채 있다고 해봐라. 그 집이 대출이 이만큼 껴져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소득이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25평짜리 그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거든요. 서울 북부권에. 그렇게 해서 사고 나서 정말 기적처럼 그 1년도 안 된 그 6개월 기간에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날의 식사 조언 이후에. 정말 공교롭게도 밥 먹을 때 뭐 집이라도 있고 하니까 네, 뭐 마련해놨습니다. 이러니까 뭐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친구랑 그 후에 그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애였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애인데 결국 한국의 이제 혼인은 이제 남녀만 좋아해도 되지만 부모끼리도 좋아해야 되니까 이게 친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저는 제도가 되게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막 가상자산을 막 하고 있다고 막 자랑한다 쳐요. 저는 가상자산 미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날 애를 이제 30대 남자가 가상자산을 많이 하죠. 여러분이 만날 여자 배우자들은 가상자산을 거의 안 해요. 그쪽의 부모들은요, 가상자산에서 자꾸 근본을 찾을 건데 가상자산 하고 있다고 만나면은 어떻게 연예계로 출산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를 배우자한테도 숨기세요. 배우자한테 숨기시고 나중에 정말 시원하게 뭐 이런 거죠. 시원하게 여보 나 비트 몇 개 있어. 이거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오늘 제가 잠깐 헛소리가 조금 늘어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경상 소득을 추구해야 되지만 비경상 소득은 반드시 경상 소득 하에서 추구하게 되는 거고요. 비경상을 몰입하게 되면은 경상을 좀 뭔가 뭐 없이 경상을 좀 아래로 낮게 평가하게 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경상은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경상이야말로 짱짱하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경상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경상을 버리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제가 회사나 이런 자기 여기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경상소득을 일단 끝까지 갖고 가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잉여 현금 흐름이 남고 그걸 가지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상자산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고 쟤는 여기서 원화 자산이냐 해외 자산이냐 판단하면 되는데 해외로 좀 많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상자산도 트럼프 행정부 사기 동안은 좋아질 겁니다. 뭐 누가 생각해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쪽 산업 전체 인프라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런 방식을 살아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맞다틀리다 그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경상, 비경상 이 소득 구분을 잘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고 어느 걸 추구하고 있고 내 소득 중에 원천이 뭐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갖고 가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막 하시면서 그냥 사회생활 쭉 해나가다 보시면은 종국에는 이제 해외 지수 투자하고 이러면서 연금처럼 소득이 오기 때문에 그냥 오늘 번 돈을 그냥 오늘 다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하루하루 되게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미국인처럼요. 저희는 20년 후에 미래가 걱정되니까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은 미국인들은 퇴직연금이 짱짱하니까 오늘 그냥 잔디를 깎을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소한 일상이 주는 행복을 느끼게 되시기를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돈 많이 버십시오. 경상소득을 늘려가지고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채부심과 콜라보를 하고 싶어하는 또 하림그룹의 더 미식이라는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림의 더 미식에서는 밀키트하고 만두, 특히 하림은 돼지고기, 닭고기로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육즙 만두나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금 보여드리면은 일단 밀키트로 있는 곱창 전골 세트, 그리고 그 다음에 육즙 고기 교자 2개, 하나당 350g인데 700g이 2개입니다. 요 세트를 하게 되면은 정가는 28,000원인데 이제 더미식 사이트를 가보시면은 만두는 25% 할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밀키트는 30% 할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미식 쪽에서 채보시면은 35%를 할인해 주겠다. 그리고 우동사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요 패키지가 원래 다 더하면은 28,000원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한테는 18,200원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밀키트가 좀 별로야 하시는 분들은 육즙 고기 교자 여기 700g 하고 그리고 또 김치 교자 이렇게 또 700g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교자 2개, 교자 세트인데 요건 합산 정가가 22,000원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채부심에서는 35% 할인해가지고 14,300원 되는 거거든요. 더미식 사이트를 가셔도 교자는 25%밖에 할인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10% 정도 더 할인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살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주제가 좀 가상자산이었는데 밤새 알트 거래하시다 보면 추출할 수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돌리고 요즘에 이제 감자 전분 넣어가지고 맛있게 먹는 방법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나 진짜 출출하다 그러면 밀키트 먹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제 소속사인 트레저헌터가 하림이랑 정말 어렵게 딜을 쳐가지고 35% 받아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이트보다 더 싸기 때문에 또 저희 채부심 사이트를 응원하고 계시다면은 이제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제 첫 커머셜 이제 이런 건데 첫 광고인데 또 첫 콜라보를 또 했는데 뭐 금액 얼마 나오지도 않고 이러면은 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딱 광고 다음 마당에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우리 같은 그 주택시장 안정화를 바라는 그런 채널은 건설회사에서부터 광고가 안 와요. 모 건설회사에서 여의도에 있는 엄청나게 비싼 하이엔드 아파트를 분양 광고 대행을 해주는 거를 한 편에 막 3천만 원 주니까 와서 찍을래? 막 이렇게 했을 때 우파 채널들은 다 같지만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채널이랑 컨셉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막 3천만 원 날려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저도 지금 사무실 있고 직원 있고 그다음에 외주 제작 해야 되는데 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돼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채널을 사랑하시면은 그리고 알트로 돈 좀 벌었잖아요. 그럼 이거 솔직히 사줄만 하지 않아요? 코인으로도 알트로 벌었는데 그리고 코인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미국 주식도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채보시면서 이제 이거 많이 사주시면은 금융이나 코인 관련 그런 정보도 또 많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사실 할인그룹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많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좋은 제품이 있다면은 저희 채부심 세미나 영상에 상품 커머셜을 좀 넣어가지고 같이 판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역으로 제가 광고를 받는 게 아니라 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좋은 제품인데 내가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뒷부분에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부심 계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광고주분들 컨택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만두 좀 사줘! 이상입니다.